네, 이제 이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는 사업계획서 필수 고려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필수 고려 요소는 뭐니 해도 그렇죠? 목표 고객이 누구냐? 한마디로 나한테 이 제품을 사갈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이 제품을 사고 그리고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줄 사람입니다. 그게 목표 고객인데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제품이에요. 당신의 제품은 뭐뭐시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례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문장 또는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이런 뼈대를, 그러니까 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뼈대를 잡아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 놓을 때, 내 사업 아이디어의 뼈대를 잡아 놓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꼭 기재하거나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목표 고객, 두 번째가 제품에 대한 정의, 세 번째는 누가 파는가. 한마디로 유통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표현을 이렇게 했죠. 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체인점이다. 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판매다. 그래서 온라인 셀러들이다. 또는 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리점주들이다. 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가맹점주다. 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도매업자다. 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다. 직판. 또는 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B2B 이커머스를 통해서다. 도매 이커머스 또는 B2C 오픈몰 오픈 이커머스다. 그러니까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오픈 이커머스에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다. 어떤 걸 할 거냐 이거죠. 이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뭐가 정해집니까? 맞습니다.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매체, 유통 라인이 정해져요. 이거는 더 나가서 유통 라인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예를 한번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제품 정보를 가진 웹사이트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필수 유통망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요. B2B, B2C, D2C 요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커머스가 있어야 돼요. 쇼핑몰에 입점을 해야 된다고요. 도매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해외로 나가면 아마존, 쇼피 이런 건 다 뭐예요? 내가 직접 판매를 해도 되고요. 더 나가서는 나는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전문 셀러들을 찾아서 그분한테 내 판권을 넘기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그 쿠팡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셀러들을 내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내 제품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가는 지금처럼 어떤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할 때 내가 직접 할 것인가. 내가 직접 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다 해주는 거.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매자가 제품을 등록하고 나면 배송부터 시작해서 주문 관리를 sak 다 누가 해줘요?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인 소위 말하는 FBA, Fulfillment by Amazon이라는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서 모든 거를 다 대행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니라면 결국은 판매자, 그러니까 제조업자 또는 내 제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판매할 사람을 찾는 게 지속적인 경영,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일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파는가, 이것도 검토를 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야 되는 게 시장의 규모예요. 시장의 규모.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죠? 예, 결국은 시장의 규모예요.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지만 대부분의 목표는 근거가 없어요. 그죠? 이거 될 거야 라는 아이디어지, 이게 진짜 시장에 런칭이 되면, 시장에 진입을 하면, 그리고 판매 매대에 올라가면 진짜 고객으로부터, 목표 고객으로부터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만약에 선택을 받는다면 몇 프로 정도가 될까? 이 내용이에요. 그쵸? 여기도 표현했죠. 당신이 획기적인 타임머신 또는 비행기를 개발했다고 하자. 무조건 팔리겠지. 근데 그래서 그 큰 대기업이나 국가로부터 선주분을 받았다고 하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첫 해에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계획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일단 시장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시장을 내가 다 선점한다고 처음부터 내 제품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이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내 상품을 첫 해에 사줄 사람들은 경쟁사 제품 매출 대비 몇 프로이다 플러스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경쟁사들의 총 판매량이나 매출액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쟁사 대비 나는 몇 프로 정도 판매할 수 있을까?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측을 1차 연도에는 최대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어떤 경우에 대기업이 네 거 사준다고 약속을 하기 전에는, 만약에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매출은 확실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 거지만, 여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장의 규모에 맞게 나는 그 시장에 들어간다면 전체 시장의 MS죠. 시장 점유율을 몇 프로나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 놔야 된다. 그럽니다. 여기 나오네요. 목표 시장의 크기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요 파악의 사례 분석이에요. 유명한 잡지사의 사전 수요 파악법에서 린스타터 매뉴얼을 이용하는데, 일정 수의 잠재 고객에게 출간 예정 잡지의 이름, 내용, 가격을 기재해서 반응을 확인하고 2% 이상이 구매를 확정할 경우 제작을 기획한다. 이건 뭐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면 고객 검증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 건데요 하고 목표 고객한테 설문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적어도 100명 중에 2명 이상이 그런 거 나오면 나 살게요 라는 설문이 왔다? 그러면은 제품 개발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형 고객 반응 확인, 대기업 공공기관 대상 판매 제품일 경우에는 더욱 사전 잠재 고객에게 접근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B2B 상품의 경우, B2B라 그러면 기업이 이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그 대기업 아니면 그 목표 기업에 뭐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살 건지 설문을 조사해보고 그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기획을 하는 게 맞다. 제조 기획을 하는 게 맞다. 그 소리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고객 검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문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설문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리마켓이라고 그러죠. 플리마켓을 통해서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죠. 플리마켓은. 여하튼 여기엔 함축적인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는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경쟁사 그리고 동종 업종의 시장의 크기부터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장의 고객들한테 내 제품을 직접 한번 살 수 있는지 설문을 조사해 보거나 아니면 플리마켓을 통해서 직접 팔아봤을 때 진짜 팔리는지 이걸 확인해 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수요 파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시 한번 세 번째는 뭐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까? 요거 꼭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봐야 되는 게 뭐죠? 해당 사업을 사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그럼 어느 정도일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한마디로 비행 접시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예, 돈만 들이면 요즘에 뭐라도 못 만들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지금은 이제 융합의 시대고 결국은 우리는 발전할 만큼 발전해 왔고 그 발전한 모든 첨단 기술들을 융합을 시키면 거기서 더 큰 가치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게 결국은 비용이죠. 그죠? 여러 명의 지식들을 다 모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는 뭐 10이었다면 이제는 연마다 100씩 발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 AI가 나왔잖아요. 딥러닝 기술이 나왔잖아요. 모든 데이터들을 합쳐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기술 발전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진짜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업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투자 자금이 들어간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사업을 위한 비용은 한국 원화로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지만 IR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죠? 비용 플러스 저 매출에 근거한 뭐가 있어야 돼? 수익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여기다 써주는 게 맞겠다. 아시겠죠? 수익까지 나와줘야지만 뭐가 돼요? 그래야지만 순이익이 얼마인지 여긴 안 나오나? 그렇죠. 손익분기점. 이거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게요. 수익 또는 손익분기점. 이것도 어느 정도가 지나야지만 투자 대비 수익이 생길 거고 비용을 매출이 넘어갈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다?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가격이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서 볼게요. 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원료비, 기자재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업화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자, 첫 번째 지금 나온 것처럼 개발 디자인비, 또 성능 분석비, 어떤 제품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상표 출원비, 그 다음 특허 출원비, 그러니까 직접재산권,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간단한 원료비도 있어야 되고요, 시제품 개발비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포장재료비도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지만 일단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고,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비가 필요하겠죠. 마케팅,
홍보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무실을 구한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 투자 비용도 필요하겠죠. 이런 모든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비용들은 꼭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또 자신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아이템에 따라서 다른 또 내용들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제품의 가격은 경쟁 제품 대비 몇 프로이다. 이거는 이제 고가 전략을 갈 거냐, 저가 정책으로 갈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그 가격을 설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떻게? 내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위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경쟁 상품의 가격 정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제품이 일반적이다. 경쟁 상품과 특별한 차별화가 없다. 그러면 상품인 경우엔 경쟁 상품의 몇 프로? 70% 선으로 때려야지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시장을 선점하고, 그리고 선점은 아니죠. 나중에 후발주자니까 똑같다 그러면 이때는 50% 정도로 때려야지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경쟁 제품의 가격도 알아야 되겠지만 경쟁 제품 대신 몇 프로의 가격으로 런칭을 할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 제품에 대한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제품의 가격 대비 경쟁력이 내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저 위에 누가 팔 것인가를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팔 것인가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 세 개의 유통 라인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중 유통 라인을 기획할 경우 뭐예요? 유통 라인별 유통 라인별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지금 특판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뭐 보여드리면, 저는 이런 마이사.kr이라고 해서 이게 특판이에요. 특판을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격은 워낙 싸기 때문에 아주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육생들은 혹시나 추석 때나 이럴 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싸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트예요. 정말 쌉니다. 한삼인 같은 경우에 자랑은 아니지만 이거 어디 거야? 농협 한삼인이나 농협과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저 네이버에서 얼마 하나요? 이거 홍삼을 더한 순수 녹용. 지금 이거 얼마예요? 24,000원. 싼 거는 22,000원까지 내려갔지만 비싸게 파는 데는 10만원이 이렇다니까. 이게 제품들이 다 그래. 요 지경이야. 그죠? 자, 그럼 제일 싼 게 지금 24,900원인데 저는 얼마에 팔고 있어요? 16,000원에 팔고 있잖아요. 진짜 이거 가져갈 수도 있다니까요. 30호짜리 순수 녹용.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 여기 신규로 나오는 건데, 발효홍삼 파워골드 30호짜리 볼게요. 발효홍삼 파워골드 30호짜리 이 옛날 버전이고요. 여기 옛날 버전밖에 안 나네. 여기 옛날 버전인데, 지금 보면 이 제품 이건 60호짜리네. 30호짜리
예, 요거 30%짜리네요. 얼마예요? 15만 8천 원이죠. 그죠? 더 볼까요? 이게 저녁 되면은 막 갖다 제 걸 뿌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요. 거의 14만 5천 원에 깔려 있네요. 14만 5천, 아닌데, 이거는 4개짜리 밖에 안 되는데, 예, 요거 6개짜리, 또, 요것도 6개짜리네요. 13만 원. 또, 요거 똑같은 거거든요. 30호짜리 6개. 예, 15만 8천 원. 이거 한삼이 거예요. 또, 4개짜리는, 4개짜리가 보통 14만 원이네. 근데, 저는 지금 얼마에 팔고 있어요? 네. 4개짜리, 6개짜리는 3만원. 그죠? 6개짜리는 3만원이고, 4개짜리는 23,000원이에요. 엄청 싸죠? 그죠? 예. 엄청 싸게 팔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싸게. 근데 이런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저는 특판이기 때문에 싸게 주는 거예요. 한삼인에서. 근데 저희 쪽에는 워낙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싸게 준 거고, 그쵸? 싸게 준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인터넷 셀러, 그러니까 네이버 셀러라 그러고 본사나 아니면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을 땐 어떤 가격으로 받을까요? 맞아요. 어떤 가격? 이 가격으로 받는다고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지금 황제 침향단 우리는 26,000원이니까 이거보다 싸게 들어오겠죠. 그죠? 30판짜리 황제 침향단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 한삼인. 앞에다 한삼인. 그렇죠. 한삼인 얼마예요? 여기도 많이 써졌네. 60판이 49,000원? 비싼데? 이건 별로 안 싸졌네. 지금 저렇게 파는 거 저거 다 그러니까 누구가 파는 걸까요? 저한테 사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쵸? 예. 이상하다. 3.75g? 야, 이거 저거 신고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이게 정상인데 지금 49,000원이라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가격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아마 내일 아침이 되면 없어질 거예요. 요거는 이게 지금 저녁 늦게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요렇게 유통 라인별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게 유통 라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뭐 요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유통 라인별로 봉급가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라고 보여드린 건데요. 여하튼 이런 유통 라인별 가격도 필요하고 특히 국가 간 런칭 전략도 필요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 라인별 가격이 다 세분화돼서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내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몇 년도부터다, 출시하고 몇 개월 이후부터다.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하려면 뭐까지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지만 원래 뭐가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일정 월별 또는 연차별 매출액과 수익, 매출 원가와 그리고 매출 액을 따져봐서 매출 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파악해보고 이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사업계획서에서 필수 요소는 뭐뭐다? 일단 고객, 목표 고객 정해야 되고요. 제품을 한 문장이나 몇 개의 단어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판매할 건지를 정리하면서 유통 라인까지도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판매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경쟁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종업종,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경쟁 제품 대비 내 제품은 몇 프로나 시장에 첫해 런칭을 하면
팔릴 것인지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검토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사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 비용은 주로 뭐 제품 개발비, 성능 분석비, 상표 출원비, 지적재산권 확보비, 원료비, 시제품 개발비, 포장재료비, 마케팅 및 홍보비, 부동산 관련 경비, 그런 것들 외에 또 아이템이나 서비스별로 또 조금은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초기 투자 비용이 있을 텐데, 이런 비용이 먼저 검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총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더 나가서는 이게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이게 월별로 언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요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은 얼마 정도 받을까? 요 내용 정리가 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에 근거한 수익 분석, 손익이 어느 정도부터 발생을 할 건지, 요 정도가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가지에 대한 필수 분석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한 줄이나 두 줄씩,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누구다. 목표 고객. 두 번째, 당신의 제품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무슨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무슨 제품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이고, 누구이고, 3명이 돼도 되고요. 2부류도 돼요. 1부류도 되고요. 누구이고, 유통 라인은 어떤 걸 이용하겠다. 그 내용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내 상품을 내가 생각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하나 빠졌네. 내 상품을 첫 해 사줄 사람은 경쟁사 대비 몇 프로 정도 내가 매출을 발생시킬 것 같다. 그리고 전체 시장은 어느 정도일 것 같다. 이거 나타내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에요. 내 제품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내 서비스를 사업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 내용 나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또는 경쟁사 대비 내 제품은 몇 프로 정도의 가격으로 런칭을 할 계획이다. 이것도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제품의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 된다. 라는 것도 써줘야 되는데,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 7개의 항목을 정리를 했다는 건 뭐예요?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그냥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검토가 끝났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7줄로 끝낼 수 있지만, 이 7줄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단 첫 번째, 이번 주 말 토요일날 이제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3월달이니까 3월달엔 거의 매년 있어요. 그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동영상이 보통 2-3년은 쓰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공고문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 그랬을 때는 지금 제가 이 클래스에 이번 주에는 요 사업을 주제로, 이 정부 사업을 주제로 한번 발표 준비를 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 동영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따로 이 클래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클래스에 올려놓은 내용대로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이번 해에 공고문이 지금 나와 있다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부터 발표 준비를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날 차례대로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남은 시간에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필수 요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것도 이번에 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발표를 준비하시는 조원들은 요 내용은 꼭 입력을 해서 요 내용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2개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토요일날 발표 준비 열심히 하셔서 우리 대면 수업 때 서로 발표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